안녕하세요. 베이민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베이민스 기사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사 후토크 시간입니다. 김민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김민주 기자가 양육비 문제와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의 조회수가 무려 155만이 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조회수인데요.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인기를 끌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보자였던 어머니가 15년 동안 아이의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집 주소로 가서 그 집 주소에 찾아가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고 경찰서에 주민등록법 위반 신고를 하는 과정을 그린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전 남편의 집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집 주소에는 전 남편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회수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의 하모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언론사들이 독자들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이 하모니에 접속을 해서 기사 조회수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하모니 서비스에 직접 접속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하모니 서비스에 접속을 했고요. 15년간 양육비 지급 거부한 남편 집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이 제목의 기사였는데 5월 17일 날 출력이 됐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썼고요. 여러분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155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무려 1200개 이상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반응을 보인 데에는 국민들의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가정이나 아니면 법적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모든 부모들에게는 미성년 자녀에 한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모두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우리나라에 150만 가정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80%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모두 동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양육비 문제는 사실 우리 아이들의 인권 문제이고요. 생존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 양쪽한테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네, 기사에 댓글도 1200개 이상이 달렸는데요. 직접 기사 댓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 나만 실패했을까 하는 자괴감이 평생 들 것 같고 아무리 요즘 이혼은 흔하다 주변에서 말한들 혼자서 자녀 키우는 한부모는 자식 자는 모습 보면서 몰래 웁니다. 제발 법적으로 보완이 돼서 양육비는 자녀 양육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야 합니다. 심지어 양육비도 사정하고 비 맞춰줘야 간신히 받는 한부모도 많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반응도 있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냐 조폭이냐 누구 보고 하라 마라 해 간이 부어도 정도가 있어야지 행안부 장관도 이 지경인 거 아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바로 밑에도 근데 동사무소 직원 말이 더 웃기네 저거 담당 공무원이 저런 말 해도 되나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김민주 기자도 한번 읽어주시죠. 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댓글이 있었는데요. 읽어보면 다 소용없다, 다 해봤다, 안 되더라. 양육비 이행 신청해도 월급에서 차감해서 내 통장에 받게끔 하는 것도 그 회사에 안 다니면 그만이고 해당 회사 주소 알아야 되고 주소지도 여자 측에서 다 알아봐야 되더라. 직장 또 옮겨 다니면 방법 없다. 그냥 이혼했으면 그만 죽었다 생각하고 인연을 끊어내야 된다. 계속 전화하고 매달리고 주니 안 주니 속 끓여봤자 그 스트레스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간다. 아예 돈 미련 버리고 더 살만하더라. 이런 좀 안타까운 댓글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월급을 차압해서 지정 계좌로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네, 이미 법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효성이 없어서 많은 양육자들이 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양육비도 1년 이상 안 주면 아동학대로 감옥 보내야 한다는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우리 기사에도 보면 감치명령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감치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이 양육비 이행 그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양육비 채무권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구치소나 아니면 유치장에 이 사람을 좀 가둘 수 있는 제도죠. 근데 이게
우리 기사에 살펴봤듯이 위장 전입을 하게 되면 이 감치 명령을 또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된다고요? 네, 지금 양육비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지금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7월부터 형사처벌 등의 이제 처벌이 가능한데 이 처벌이 되기 전에는 감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감치 명령 집행 기간은 6개월입니다. 즉 양육자가 위장 전입으로 감치 명령서를 보내도 감치 명령서가 6개월 지속돼서 다른 주소로 계속 발송이 되게 되면 감치 명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양육자는 다시 감치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이행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치 신청 1,900여 건 가운데 1,100여 건을 인용했지만 실제 감치는 고작 41건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법원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을 좀 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 주소에 살고 있지 않으면 위장 전입하는 사례죠. 이런 사례라고 하면 이 감치 명령서가 사실 다른 주소로 계속 발송이 될 거고 이럴 경우에는 또 이 감치 명령이 또 유효기간이 사라지게 돼서 또 이 양육비 청구권자는 계속 또 다른 이런 시도들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위장 전입이 이 양육비 이행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위장 전입을 하게 되고 감치가 실행이 안 되면 6월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나 7월에 형사처벌 신상 공개 등이 사실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마련이 되고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위장 전입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가 없고 감치 명령을 못 하게 되면 이 새롭게 마련된 이 제도들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감치 명령을 왜 꼭 주소지로 해야 하나?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면 되지.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명의로 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생각해도 참 참신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근데 양육비는 애 키우는 사람이 받아야지 왜 여자는 안 줘? 아빠만 줘야 된다는 법이 있냐? 이건 좀 오해가 있는 반응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보를 하신 분들이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엄마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지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양육비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다면 엄마도 양육비를 보내야 되는 거죠? 네, 아빠가 키우고 있다면 엄마가 아빠에게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댓글 반응을 보면 이 동사무소 공무원의 어떤 태도, 민원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좀 엄청나게 많았어요. 실제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민원 신청했을 때 이미 이제 기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분이 얼굴이 나오면 안 돼요 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 얼굴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 손만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집주인이 이제 민원 신청을 하고 나온 뒤에 이제 주민센터 앞에서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공무원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지금 핸드폰과 카메라 다 내놔라, 보여달라, 내 목소리나 내 영상 찍은 거냐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과정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위장 전입한 경우 이제 주민등록 이런 확인을 하는 그것을 취재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3번 연속으로 해드렸는데 계속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실제 우리가 영상을 찍지는 않았잖아요. 네, 영상을 찍지도 않았고 사실 민원 신청하는 과정 모습에 대해서 사진만 촬영을 한 것이죠. 네, 어쨌든 이제 한
양부모 가정에서 양육비 못 받는 분들이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알리는 취지도 있었고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취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 굉장히 이제 좀 고성으로 이제 화를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공무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 이 집주인에게 말소 신청을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제 자기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전입신고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말소 신청을 하러 간 것인데 이 공무원이 말소 신청을 뭐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네, 사실 현장에 있었던 저희들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되게 황당했고요. 집주인도 그 전부터 사실 본인이랑 전혀 상관없는 우편물이 이제 계속 날라오고 뭐 이제 돈을 안 낸 우편물 관련해서 날라오니까 사실 불편하고 어떤 피해가 본인에게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직접 이제 그 신청을 하러 오신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제 저희도 이제 되게 당황을 했던 거죠. 네, 집주인도 화를 많이 냈다고요? 네, 왜 이렇게 하냐, 왜 본인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냐, 이제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제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베이비뉴스로 좀 전화가 왔죠, 해당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계속 억울하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말씀을 드렸죠. 저는 왜 취재하는 건지 다 설명했고, 뭐,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거냐 하니, 본인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현장에 거기가 시장 근처에 인급한 주민센터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상황을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고성이 좀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시장 통이었고 해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큰 뭐 혼란이 있었겠네요. 네, 좀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는 이제 주민센터 동장에 차 마시러 오라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네, 이미 제보자분은 사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죠. 네. 네, 실제 우리가 양육비 관련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현장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굉장히 좀 협조적이고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도 들었고 물론 이제 굉장히 이행을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소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댓글을 읽어드리면 나라에서 먼저 주고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이 양육비를 대지급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가 현재는 없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양육비를 대신 내주고 그리고 국가가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제도인 양육비 대지급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이것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등 이제 양육비 대지급제 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실행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어제 양육비 관련된 기자회견도 있었죠. 김민중 기자가 직접 다녀왔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서영교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네, 기자회견 다녀와서 그 이후에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때 서영교 의원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현재 역할이 양육비 소송 대리 그리고 상담으로 사실 그 역할이 너무 작아서 양육비 집행권을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 외에도 양육비 대지급제를 실행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부모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뭐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뭐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뭐 그 상황에서는 이제 양육비 대지급제가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현재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는데 그 역할이 매우 작다는 겁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좀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상담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 법률 지원을 해주는데 좀 그치고 있고 실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행권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집행권까지 부여를 하자는 게 이제 서영교 의원 생각인 거고요. 네, 그리고 양육비를 실제 회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또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해도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런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를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그 양육비 채무권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법안들이 현재 발의가 돼 있는데 이 법안을 빨리 국회에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서영교 의원이 의지를 좀 밝힌 거군요. 네, 맞습니다. 김민주 기자,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좀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 취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양육비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육비 대지급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되고 있는 만큼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이비 뉴스는 보다 유익한 기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